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수시로 왜곡하고 폄훼한 도태우 변호사를 대구에 공천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도태우 후보가 사과하기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히며 논의가 진행 중이죠.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때도 반성한다고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건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공천된 도태우 후보가 지난 2019년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금기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처음에는 도태우 후보를 엄호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 재검토에 나설 정도로 파장이 일자 도태우 변호사도 일단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라 공천이 철회될 수도 강행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5.18 왜곡 발언을 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사례가 상징적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정광훈 목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5.18 폄훼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지난해 5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하면서 김 최고위원은 올해 4월 총선 출마 자격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징계를 풀어주면서 총선에 나서게 됐고 현재 경북 의송, 청송, 영덕, 울진 지역구에서 2인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5.18 국회 공청회를 주도했던 김진태 강원지사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9년에 김 지사가 주최했던 공청회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강원지사 공천심사에서 탈락시켰다가 당사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결국 김진태 후보는 강원지사에 당선됐습니다. 5.18 망언으로 논란이 일면 일단 사과하고 그래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공직에 나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철저하게 이 부분은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어물쩍 사과했다 그걸로 넘어갈 일은 아니다. 보다 구조적으로 다뤄야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광주 지역 총선 1호 공약으로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내걸었습니다. 공약이 빌공짜,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해 전남도청 청렴도를 추락하게 했던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입니다. MBC 보도로 시작된 경찰의 사무관리비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전남도청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직원 보호를 명목으로 사건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먼저 박종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69억 원에 이르렀던 사무관리비 일부가 사적 목적의 횡령 사건으로 이어졌던 전남도청. 아이패드와 갤럭시 노트 등 태블릿 PC를 비롯해 홍삼과 명품 등의 사적인 물품을 구매했던 공직자 150명이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이 수사 의뢰했던 6명 가운데 5명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검찰에 보내졌고 경찰은 피혐의자들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대상을 추리고 있습니다. 계속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해서요.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전남도청이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전남도청 총무과 발신 문자 메시지입니다. 전남도 공무원 단체팀은 수사를 진행 중인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들을
최근 방문했다고 알렸습니다.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 등 사무관리비로 구매된 물품들의 공문서 보고서 열람 기록이 있다면 공적 사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물품 사진을 찍어 공적 물품이라고 증빙하라는 구체적 방법도 알려줍니다. 태블릿 PC로 공문서를 열람하기만 하면 사적 물품이 아니라 공적인 물품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인데 경찰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듯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누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것처럼 비춰질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또 경찰에서도 검찰에 넘길 범죄 금액을 낮추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방향에 대한 사전 조율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우리가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도 경찰 수사를 받고 온 직원들을 별도로 접촉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청 노사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챙길 부분, 또 감사할 부분, 또 반성할 부분 이것도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전남도민의 자존심을 추락시킨 사무관리비 횡령 비공직자들에 대한 전남도청의 조직적 보호. 혈세에 함부로 손을 댄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전남도청의 황당한 태도에서 올해 청렴도에 대한 기대감도 일시감치 식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도청의 제19 감싸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공무원 구제 방안을 만들고 법적인 조력까지 채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제 방안을 준비하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오히려 어떻게 내용을 알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서희령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은 전남경찰청이 검찰의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을 송치하는 시점을 4월 10일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본 겁니다. 전남도청은 검찰로 직원들이 넘겨지는 것에 대비해 이달 안에 직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서 관리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며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에 입수된 경위를 오히려 물었습니다. 이게 왜 기자님 손에 가는 겁니까? 그걸 더... 검찰 수사 단계에 대응할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조력도 피혐의자 신분의 공무원 몫을 전남도청 행정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은 이미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5명과 사건 수임과 관련한 논의를 마쳤고 변호사 수임료도 최소화하는 계약을 알선할 계획입니다. 수임료가 부담할 수 있어요? 부담률을 낮추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좀 중간에서 알선이나 말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남도청의 상식 이하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의 경찰 수사를 직원들의 애로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이 직접 기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기관은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로 추론됩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며 자숙해야 할 전남도청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야 한다는 황당한 목표를 세우고 총무과를 믿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가서 그랬어요. 제발 우리가 수사 의뢰하고 고발한 사람 4-5명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 같은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부서는 전남도청 총무과 공무원단체팀, 도청공무원 노조와의 단체 교섭과 직원 후생복지 계획 등에 신경 써야 할 부서가 사무관리비 횡령 공무원의 법적 뒤치다꺼리에 행정력을 쏟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충정에서 했던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고 그게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다독거려 보자라는 거였던 거고.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부패 취약기관으로 전락한 전남도청. 제19 감싸기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려는 의지는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 사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우리 지역 의대 교수들에게까지 파장이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4주차에 접어든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전대병원은 병동을 폐쇄하고 수술 일정을 줄이는 등
의료 공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진료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에 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3일 만에 갔다가 전공이 봐줄 사람이 없다고. 환자 가족들은 어떻게 또 손쓸 방법 없고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라니 똑같아요. 안 할 수도 없고. 현장의 전공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이번 주 공보위까지 투입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는 분원과 본원 각각 8명씩 모두 16명을 파견했고 조선대병원에는 공보위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의 11명에 일반의가 5명인데 전문의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성형외과 4명, 마취과 2명, 소아과 2명, 영상의학과와 신경외과, 내과에 각각 1명씩 전문의가 배치됐습니다. 취약 지역의 인력까지 빼앗다는 비판과 함께 파견된 일부 전문의의 전공이 필수과가 아니고 일부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만 취득했거나 인턴까지만 수료한 일반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답답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정의할 수도 없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사람 목숨 가지고 지금 볼모를 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하겠다고 결의해 이번 사태에 새로운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최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는 달리 아직까진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서울대에 이어 울산대, 부산대 교수들도 사직 의사를 밝혔고 빅5 대형병원 교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에 나설 경우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환자단체는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지역 시군들이 공무원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젊은 공무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6만 5천 명인 해남군의 공무원은 900여 명, 이 가운데 5년 이하 공무원은 424명으로 전체의 47%에 달하고 이 중 340명이 해남 이외 지역 출신입니다. 최근 5년간 해남군에서는 근무 경력 6년 미만 공무원 78명이 퇴직했고 대부분 열악한 주거 여건을 퇴직 사유로 꼽았습니다. 공실이 그때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서 좀 아름아름으로 해서 하나 겨우 좀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9급 신입 공무원이 실제 수령하는 월 급여는 180만 원 선. 해남읍의 월세 수준을 감안하면 주거 비용으로 30%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수의 원룸 시세가 한 35만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해남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서 와봤는데 보통 한 45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해남군이 신규 공무원을 위한 관사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축 원룸과 유휴시설을 임차해 6년 미만 저연차 공직자 100명에게 올 연말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해남군이 부담하고 공무원들은 관리비만 내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37억 5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 이번에는 한 18실 정도는 구비하고요. 2단계로 또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40실 규모의 신입 공무원 전용 숙소를 신축한 진도구는 현재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섬을 끼고 있는 신안과 고흥, 완도 등 10여 개 지자체도 관사 신축과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주거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봄철을 맞아 어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바다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해상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어선이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선내 잔류 인원을 확인합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전남 여수시 남면 앞바다에서 7명이 탑승한 7톤급 통발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승선원 6명을 바로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선내에 잔류한 선장은 수중수색 끝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구조된 승선원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배가 기울어 있었고 금세 뒤집혔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여수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18명이 탑승한 9톤급 낚시 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고 사무장 1명이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선장과 나머지 승객들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열흘 때 사고가 많이 나요. 물발 셀 때 바람 불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날이 풀리는 봄철엔 낚시어선 이용객과 어업 활동이 많아져 어선 전복과 충돌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로 바다에도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해 해양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박 운전자들의 운항 부주의도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원인으로는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리한 운항 스케줄이 사고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경은 봄철 늘어나는 사고에 대비해 선박 통행이 많은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 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배치하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경선 결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본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경선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정치신인 조인철 예비후보가 재선 국회의원인 현역 송갑석 의원을 누르고 본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광산구 을 민형배 의원을 제외하면 7곳 모든 지역구 경선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내일 아침 뉴스투데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순의 한 돼지 도축장에서 60대 남성이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시 반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돼지 도축장에서 혼자서 기계를 수리하던 66살 유모 씨가 갑자기 작동된 기계 장치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 등은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화, 게임 등의 콘텐츠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GCC 사관학교가 오늘 제1기 입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1기 교육생은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173명이 선발됐으며 이 중 광주 지역 교육생은 119명에 달합니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영화와 게임, 웹툰 등의 5개 콘텐츠 분야를 배우게 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도 주어집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판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